안녕하세요, 혼술의사입니다. 오늘은 제왕절개, 그리고 전신마취, 척추마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마취과로서 근무할 때 산모님이나 친구 그리고 지인들한테 질문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 하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냥 제왕절개 하면 안 되나요? 혹은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전신마취 하면 우리 애기한테 안 좋지 않나요? 제왕절개 할 때 너무 무서운데 그냥 전신마취 하면 안 되나요? 등등의 질문들을 하는데요. 우선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의 차이점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소문대로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더 건강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형님 누님들께서 쓰신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저널에 제왕절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보면은 제왕절개를 한 이후에 산모의 사망률, 그리고 이환율 등은 질식분만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또한 제왕절개를 한 후에 다음 아기를 가질 때, 그러니까 둘째 갖는 거죠. 태반의 위치가 잘못되거나 자궁이 파열되거나 자궁의 임신, 사산, 조산의 위험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은 면역력이 바뀌어서 알러지, 아토피, 천식의 위험이 더 올라갔고 장내 세균총의 다양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커서 비만이 될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다만 머리가 나빠지는 데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없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증거는 없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따라서 일단 질식분만,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것은 산모님 자신의 건강 그리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자연분만을 일단은 최대한 노력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제가 이런 자연분만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정말 꼭 제왕절개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모가 전자강증이 심하다거나 아기가 자연분만하면 위험한 위치에 있거나 등등의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꼭 제왕절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자연분만 좀 위험하고 제왕절개를 꼭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꼭 믿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취의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외 마취가 있어요. 전신마취는 산모님을 으로 재운 다음에 기관삽관을 하고 가스를 통해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척추마취는 척추 부위에 바늘을 찌른 후에 뇌척수액 부위에 마취약을 넣는 방법이고, 경막외 마취는 경막외라는 공간에 카테터를 넣고 그 부위에 부위 마취약을 넣어주는 겁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전신마취 그리고 척추마취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경막외 마취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크게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산모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9년에 아네스티시올로지라는 잡지에 전신마취를 안 하고 척추마취를 해도 되는데 굳이 전신마취를 선택해서 생기는 산모의 합병증을 설명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아네스티시올로지는 마취과에서는 가장 좋은 저널로 꼽히는 저널이고요. 뉴욕에서는 제왕절개의 약 5.7%에서 그냥 척추마취를 해도 되는데 굳이 전신마취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왕절개 시 전신마취를 받아야 하는 의학적 상황은 사실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보통은 1분 1초, 1분도 아니고 1초 1초를 정말 다투는 그런 엄청난 응급 상황이 많습니다. 전신마취를 받았던 산모님들은 전반적인 마취 관련 부작용이나 수술 부위 감염, 정맥 혈전증 등에서 더 높은 위험성을 보였어요. 전신마취를 받은 산모님들은 척추마취를 받거나 자연분만을 한 산모님들보다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모님 입장이 아닌 아기들 입장에서 쓴 논문도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019년에 서울대 마취과 교수님들께서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 Anesthesia라는 산부인과 마취에서는 꽤 높은 저널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아프가 스코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10점 만점으로 심박수, 호흡 노력, 근육 긴장도, 반사 능력, 몸의 색깔을 각각 2점씩 점수를 매겨 확인해서 7점 이상이 돼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1분 뒤에 아프가 점수가 전신마취를 한 아이들이 척추마취를 받은 아이들보다 점수가 좀 낮았어요. 이렇게 태어난 직후, 그러니까 1분 이내의 건강 상태는 전신마취를 받은 아이들이 확실히 전신마취를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차이가 날 것인지가 궁금하죠. 하지만 아직 이 아이들이 자라서 머리가 더 나쁘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연구는 아직 제대로 연구된 것이 없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또 논란도 많은 주제입니다. 다만 최근에 자폐증과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에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제왕절개를 할 때 전신마취를 받은 아이들에게서 약 1.5배 높은 확률로 자폐증이 생겼다는 논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또한 매우 논쟁이 심한 주제라서 확실한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는 자연분만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에게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으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해야 한다고 할 때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꼭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와 척추마취 중에 고르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척추마취를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좋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 또한 전신마취가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고 마취과가 얘기를 하면 거기 또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만 시에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제왕절개 할 때 마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것만이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다면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술의사였습니다.